자, 오늘은 급수죠.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급수. 진짜 필기감 정말 구리지 않니? 자, 이 수열의 합을 n을 무한대까지 땡기는 걸 급수라 그래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라고도 쓰는데 합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원래 뭐야? 시그마라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는 저거를 SN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 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급수라는 게 결국 A1, A2, A3, AN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치? 이 합이 수렴한다면, 그치?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저울에, 응? 저울? 네. 그 시장에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치? 바늘침 가르치는 거, 그치? 내가 저울에 뭔가를 계속 담고 있어. A1, A2, A3, A4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자꾸 담아 모래 같은 걸 주워 담고 있는데 100만 번쯤 담으니까 저울의 눈금이 변하질 않아.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일정한 값을 가리키고 있어. 계속. 그러면 말이야, 내가 담고 있는 것의 무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00만 번째 내가 100만 번째 뭔가를 쥐어서 담았는데 걷다가 그 담은 것의 무게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담고 있는데 무게가 안 올라가. 그치? 그 말은 무한히 가고 있는 AN 번째의 무게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합이 일정한 값을 수렴한다면 뒤에 앞에 있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더한 애들은 그냥 결국은 0 더하고 0 더하고 0 더하고 0 더하는 셈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수렴한다면, 합이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의 대우 명제라는 것도 알고 있죠? 대우 명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뒤로 갈수록 특정한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더하는 셈이야.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무한히 1을 더하도 합은 변해.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따라 말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알았지? 극한이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거야.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면 무조건 발산해요. 알았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문제풀이에서 이걸 많이 활용할 거니까 문제풀이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결국 시그마의 성질인데, 시그마는 애초에 더하기 빼기 말고는 없었어요, 여러분. 시그마는 그 공식 자체가 애초에 더하기 빼기밖에 없었어. 그래서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해주면은 그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 계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예 몇 가지를 내가 지금 보여줄 거거든. 그건 지금 한번 설명을 듣고 가요.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이 부분분수 형태의 급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보여줄 거야. 중요해요. 자, 일단 부분분수를 풀어야 되는데 a b분의 1은 b-a분의 1 그렇지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럼 뭐야? 요 공식 자체는 알고 계시죠? 이거대로 우리가 저거를 풀어주면은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이 풀릴 거예요. 그러면 급수 계산 어떻게 하냐? n에다가 1부터 넣어. 1, 2 이렇게 땡겨오자 그냥. 3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보이면은 점점점 n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워주고 나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겠지. 오케이? 이때 우리 리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n항까지 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로 수렴하죠. 아, 이 합은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직접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한번 해주면 돼요. 루트 빼기는 아니지만은 유리화를 하고 싶게 생긴 꼴이라서. 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놓으면 이제 n에다가 1부터 넣으면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또 빠지는 게 보여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치? 그럼 점점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치? 앞에 거 뒤에 거 잘라서 남은 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인데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씌우는 거라고. n이 뭐 안 들어가면 이거 어때? 발산하죠? 중요한 겁니다. 발산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다음 주에 돼야겠네. 할 데가 없어. 세 번째는 뭐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잘 봐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가. 근데 이 수열을 내가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로 바꿔치기 했어. 여기 세 개만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럼 8분의 6 2분의 1 8분의 6이 더 크잖아 그치? 2분의 1보다 3분의 2 3분의 2죠 6, 38, 2, 8, 16 그치?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요거를 3분의 1 3개로 바꿔치기 한 게 원래 숫자보다 작지 그치? 등호도 안 붙어 심지어 원래 숫자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거 3개는 내가 이렇게 바꿈으로써 1 더하기 1이 돼요. 그 다음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아가겠지 그치? 자, 잘 봐요. 이건 좀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는 건데요. 적당한 3개를 합쳐서 1을 만들었어. 근데 그 1을 만든 것보다도 원래 꽤 크대. 이거 3개를 그냥 1로 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도 원래 급수가 더 크잖아. 그럼 뒤에 것도 몇 개 묶어서 1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어쨌든 걔가 원래 거보다 크겠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원래 계속 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숫자 분수가 몇 개 지저분해 보여서 이걸 몇 개 뭉뚱그리 합쳐가지고 1로 치환을 해도 원래 값보다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모든 숫자를 무한히 나오니까 이 숫자들을 몇 개씩 덩어리를 묶어서 다 1로 바꾸면은 결국 1을 무한히 더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것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요거는 요것만으로 지금 요 설명만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때 또 모르겠으면 물어보는데 어쨌든 약간 해석을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가 정확하게 가진 않고 그냥 몇 개에서 1로 바꿔치기 하는 것보다도 원래가 더 크네. 1로 바꿔치기 하면 더 작아지네. 또 1로 바꿔치기 하면 다 1을 더하는 셈이 되는데 1을 계속 더하면 무한히 수렴한 발산하니까 그럼 1을 더해도 발산하는데 그거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발산하겠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요 식들 가지고 다 한번 논의를 해보자면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네들이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 자체는 잘 푸는데 어디서 말리냐면 자 아까 급수에서 중요한 거 얘기했죠.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그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자,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뒤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 뒤에와 같은 판단. 그러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급수가 수렴하는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알아? 극한이 0으로 간다는 판단할 수 있고 급수가 발산하는 건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면 반대 아니야? 아니야. 논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A가 B면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 대의명제의 관계인 이 두 개 말고 나머지는 문장형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수의 수렴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접 계산해야 돼. 직접 계산을 해야 돼. 선생님, 가끔 너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밑에 A는 0으로 가는데 급수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야. 잘 봐. 선생님이 예를 들은 문제 중에 요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은 0이죠? 극한이 0으로 갔는데 선생님 급수 수렴했잖아요. 잘 보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하면은 이것도 0으로 가.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발산했잖아. 급수가 극한이 0으로 가도 급수는 합이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 단순식 가지고 계산한 문제들은 잘 푸는데 요걸 많이 틀리더라고. 나중에 문제 가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건지 알았죠? 자, 시작합시다. 자, 이런 거 뭐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죠. 짝수만 나오고 있으니까 2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러면은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분분수 풀면은 큰 거 빼기 작은 거분의 1,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요 1부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 3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아니 5분 선생님 상태가 안 좋다 오늘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홀수만 나오는데 결국에 이게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치면은 이렇게 합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울 거 지워주고 나면은 요 합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 그쵸? 급수니까 그냥 2분의 1 쿨하게 치고 넘어가면 되는겨.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급수야 로그. 자 이런 거 보면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좀 풀었을 건데 분모를 n-1, n 플러스 1로 나눠 썼다면 분자도 제곱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나눠 쓰면 좀 더 편합니다. n에다가 1 넣으면은 1을 못 넣지 2 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고요. n에다가 3 넣으면은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인데 로그끼리 덧셈이란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이렇게 그냥 써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 n을 넣었을 때 숫자가 어떻게 지워지는지 이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렇게가 역수로 사라지고 이렇게가 역수로 사라지고 이렇게가 역수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로그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이 되는 거예요. 그냥 로그 2인 거지. 오케이?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부호가 그대로 바뀌는 거 없어. 자, 여기서는 좀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애들이 있고 가로를 안 친 애들이 있어. 가로를 친 애는 이게 한 개 항이야. 얘는 이 숫자가 한 개 항이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이거 일반 합까지 가보자면은 n을 넣었을 때로 대충 보이잖아요. 얘는 1분의 2였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래서 착착착착 지우고 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2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이 1로 존재하는 수렴하는 급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자, 근데 두 번째 거부터는 조금 이상해요. 두 번째 거는 얘는 홀짝이 구별된 게 아니라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고, 자, 니에는 이게 더했다 뺐다 처음에 2 빼고 얘 빼고 계속 더했다 뺐다 그러니까 뺐다 더했다 하죠. 그래서 그 합을 홀수계의 숫자를 더한 홀수계의 합과 짝수계의 합을 더한 짝수계의 합을 봐야 돼요. 근데 홀수계를 더하면은 한 개만 더하거나 세 개 더하거나 다섯 개 더하거나 이런 거잖아. 항의 개수가. 그러면 얘 빼고 다 짝이 있어서 마치 너네와 같이 너 빼고 다 그래서 얘는 그냥 2가 됩니다. 근데 짝수계를 합할 때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지어져 주다가 반드시 누군가가 남아. 그래서 1-n분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주어진 두 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같은 값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러면 한 놈은 2가 되고 한 놈은 1이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 가서는 이 합이 1, 2, 1, 2, 1, 2, 1, 2, 1, 2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수렴하지 않아요. 알겠죠? 저런 애매한 거는 짝수기, 홀수기 더할 때를 감안해서 접근한다만 기억하면 되고요. 디귿도 이제 일반항을 하자면 홀수기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알겠고, 짝수기의 합은 이게 짝수기면 이렇게 더해 나갔다 치면은 가운데 거 지어내면서, 그치? 결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하나 남을 텐데, 여기도 n이 무한 들어가고 저기도 n이 무한 들어가면은 얘는 n이 무한 들어가면 저기는 0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1로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은 수열이에요. 이건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땐 저게 한 개 항이다. 가로가 쳐져 있지 않을 땐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럴 때는 수열의 합을 항의 개수가 짝수기 더할 때 홀수기 더할 때를 나눠서 접근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중요한 문제죠. 급수가 수렴할 때, 그치?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고,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명제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 일반항이 시그마로 나타내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5가 수렴한대. 그러면 요거에 대한 리미트, 시그마 대신 리미트 쓰는 거야. n분의 an-5가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n분의 an이 5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an 밑에 n 있으면 5란 말이야. 주어진 식을 위아래 n으로 나눕니다. 1 더하기 n분의 an분의 2 더하기 n분의 n분의 5an. 쉽지 않아. n이라고 말하면서 5를 쓰고 있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스킬 같은 겁니다. 알았죠? 근데 얘가 5로 가니까 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5, 5, 25, 6분의 27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분하면 답이겠지 뭐지? 넘어갈게요. 실은 선생님이 강의 찍다 당 떨어져가지고 코코아를 좀 타왔어. 맛있어.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이거 수렴하는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죠. 예를 들어준 건 그걸로 넘어갑시다.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거 수렴하는 대표적인 놈이죠. 그 다음에 얘는 an이 2n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n이거든. 그니까 리미트 an이 일단 0으로 안 가. 그래서 발산하죠. 자, 얘도 수렴 안 하는 대표적인 예였죠. 다 보여줬단 말이야. 설명 두 번 세 번 하기 싫어서. 미래의 나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거 유리하면 수렴 안 하더라고. 자, 얘는 수렴을 합니다. 얘는 an이 2 시그마 2k라 그냥 이거 2 더하기 2n 나누기 2 곱하기 2 분의 1이거든. 2 곱하기 n. 그래서 nn 플러스 1분의 1 나와. an 이렇게 부분 분수꼴에 2차식을 일반항으로 할 땐 수렴한다 그랬고요. 얘도 리미트 an이 로그 3n-1분의 n. 얘가 0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로그 3분의 1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1번, 3번에 대해서 1, 3, 5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렴하는 건 앞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수렴 하나 안 하나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고 몇 가지 좀 증명 힘든 것들을 외워놔야 된다 이거지. 자, 급수의 성질. 급수는 더하기 빼기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있으면은 뭐 이런 거야. 얘 수렴값을 A, 얘 수렴값을 B라 그러면은 첫 번째 건 2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거잖아. 이거 산수 문제죠. 두 번째 건 3A 더하기 2B가 33이고요. 그럼 첫 번째 거 2배에서 4A 더하기 2B가 22인데 3A 더하기 2B는 33이니까 그들이 빼주면 A는 마이너스 13, 그럼 B는 36.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 빼니까 마이너스 49 이렇게 나오죠. 넘어갈게요. 자, 급수의 성질에 대한 합답형 문제. 이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만 성립한다. 그것만 보면 돼요. 자, 두 급수가 수렴하면 빼서 bn을 수렴하게 만들 수 있죠. 그치? 빼는 데는 제약이 없으니까. 둘 다 수렴하면 리미트 an 0으로 가고 리미트 bn 0으로 갑니다. 그럼 0으로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하기 성립합니다.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넘어가서 이게 수렴하면 리미트 an, bn의 곱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리미트 an이 0이 아니래. 둘의 곱은 0인데 한 놈이 0이 아니면 남은 하나가 0인가? 아닙니다. an이 수렴 여부 알 수 없습니다. 수렴하는가? 이거 아무도 몰라요. 0이 아니라고 했다는 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렴 여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발산할 수도 있어요. 자, 둘 다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그럼 그 둘의 곱은 이게 0이 아니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발산하는 리미트 n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이랑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을 가지고 나서 둘이 더하면 0 되게끔씩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호 반대로.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까지 할 것도 없이 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급수가 발산하면 뭐 어쩌라고 둘이 더해서 0 되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고 라고 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 계속 봅시다. 자, x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x좌표가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다는데 자연수로 만들려면은 y에다 자연수를 넣었을 때 x좌표를 뽑는 게 편해. 왜냐면 y는으로 정리하면은 5분의가 붙어요. 이거는 좀 그지 같단 말이지. 그래서 차라리 y좌표가 n이면은 x좌표는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 x는 5n-5잖아, 그치? 모두 자연수인 점이래. 따수바 모두 자연수인 점이라. 그러면 n이 1일 때는 안 되지. 1일 때는 안 되고 n이 2부터. 그러니까
x좌표에 넣는 게 아니라 y좌표가 2가 넣으면 x좌표는 5가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이걸 뭐 a1이라 그럴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은 x좌표에다 3, y에다 3 넣으면 x좌표가 10이 되고, 그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an x좌표 an은 그냥 5n으로 잡으면 되고, bn은 그냥 n 플러스 1로 잡으면 되죠. 둘이 곱하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5n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급수 계산이야 뭐. 부분분수 급수 계산은 정말 쉬운 것 중에 하나잖아, 그치?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분수 풀어주시고요. 그치? 5분의 1로 놔두고 급수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쭉쭉 가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다 빵돼. 다 지워질 거고요. 그래서 1만 남아서 답이 5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비급수야. 이제 등비급수가 시작되네. 이거는 설명을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하백 무한 극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S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근데 이런 형태의 극한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수열의 극한에서 한 거죠.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히 커질 겁니다. 발산. 꼭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이렇게 엄밀히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1-R분의 A만 남을 거예요. 초항만. 왜냐면 R의 n승이 빵으로 갈 거니까. 공비가 1인 경우는 저렇게 합으로 못 구해요. 분모 빵 되잖아. 근데 공비가 1이면 A를 계속 더하는 거야. 당연히 뭐야? 발산하자. A가 0이 아니고 뭐 계속 더하고 있는데 발산하지, 그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진동에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A1 또는 0으로 나오는 진동이 되는 거죠. 내 진동의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 안 해줬었나 보다. 우리 1단어의 선생님이 진동의 개념을 얘기를 안 해줬나 봐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줬을 테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등비급수라고요. 얘는 등비급수는 그 수렴 조건이 이때만 수렴해. 등비수렴 달라. 등비급수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1-R분의 A1으로 수렴합니다. 알았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달라. 얘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단 크지만 1보단 작거나 같아요. 얘를 두가 붙고 안 붙고 이 차이를 가지고 낚시질을 많이 하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도형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 가서 설명을 좀 진득하니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내용은 굵직하게 나올 공식은 이게 단데 우리가 문제마다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를 문제를 가서 직접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등비급수 어렵지 않았죠? 그냥 공식대로 잘 적용만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수열을 이렇게 나눠봐야지. 이렇게 두 개로. 그치? 당연한 얘기죠. 12n 플러스 1승분의 2의 2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2n 플러스 1승분의 3n승. 어차피 등비급수 공식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요. 오케이?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찾으면 되는데 얘는 공비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공비는 이 n승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면 돼. 그럼 12분의 4가 공비야 얘는. 그래서 1-12분의 4 3분의 1분의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2제곱분의 2의 1승 뭐 이렇게 돼. 빼기 얘도 공비는 4분의 1이네.
분의 12제곱분의 3. 그럼 3분의 2니까 12제곱분의 3 마이너스 12제곱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12제곱분의 1 나와요. 그럼 답이 2번 마이너스 144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1-r분의 초항은 마이너스 2인데 제곱의 등비 수열은 초항 공비가 다 제곱이 돼. 초항도 제곱되어 있지. 이게 12가 나왔대. 그럼 이걸 좀 풀어봐야 되겠죠? 1-r, 1 플러스 r분의 a 곱하기 a로.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나왔다는 거야. 미지수 두 개 있으면 우리가 AR을 다 찾을 수 있죠.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1-r분의 a가 마이너스 2면은 a는 2r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 플러스 r분의 a가 마이너스 6이면은 a는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6이 돼서 이 둘을 빼시면은 0은 8r 플러스 4. 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것만 알아도 끝나지 않았구나. 초항도 찾아야 되네. 자, 초항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오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세제곱은 공비가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인데 r이 마이너스 8분의 1. 초항도 세제곱 마이너스 27. 그러면은 8분의 9분의 마이너스 27이니까 척척 3, 38에 24. 답은 5번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등비급수 수렴 조건. 수렴 조건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과 다르게 1의 등호가 붙질 않아요. 계속 1을 더하는 건 수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치? 얘가 1,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러면은 로그 2 x 제곱이 빼기 1이 5와 마이너스 5 사이니까 마이너스 4와 로그 2 x 제곱이 6 사이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x 제곱에 2 앞으로 떼내려고 그러면 절대가 붙어야 돼. 이거 이렇게 쓰려면은 여기다 절대가 붙여야 돼. 애초에 양수 무슨 단어도 되려고 제곱을 써준 거야 얘가. 자, 그래서 그냥 그 풀면 돼. 우린 2의 x 제곱은 2의 16 요거랑 2의 6은 64 사이다. 오케이? 그럼 정수 x의 개수래. 제곱해서 16에서 24 정수로 나올 수 있는 x면은 x가 절대값 x가 4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되니까 1부터 7까지 아니겠어? 그렇지? 그럼 답이 14개. 뿔마 17 14개. 그쵸?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무튼 제곱 벗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걸로 그냥 틀려버리면은 계산 나가고 뭐 억울하게 틀리는 거지. 방법이 없죠. 자, 요거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급수 R의 n승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R이라는 놈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건데 이 범위 안에 이런 식의 공비들을 가진 급수들이 수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공비가 R제곱이에요. R제곱의 범위를 여기서 찾아보자면은 반드시 원본식에서 찾아야 돼. 원본식. 얘에서 찾는 거야. 알았죠? 이거에서 찾는 건데 R제곱은 어차피 최대가 1이고 최소는 0이 될 거예요. 저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건 제곱했을 때 0이니까 1번 수렴하겠고요. 2번은 R 빼기 1 나누기 3은 R에서 1을 빼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 값이 되고 이걸 나누기 3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순서로 가면 이 범위는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 사이 안에 들어온 범위라서 수렴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자, R 플러스 1의 범위도요. 색을 바꿀까? R 플러스 1은 0과 2 사이, 그치? 이걸 2로 나눴어. 그러면 뭐 수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0,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치? 자, 얘는 4분의 R이래요. 4분의 R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분의 1부터 마이너스 4분의 1까지인데 여기서 1을 또 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4분의 R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3 사이. 얘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수렴 조건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얘 혼자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마이너스 5분의 4까지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생기지. 수렴 구간을 벗어난 영역이 생겼으니까 4번은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5번은 얘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아래의 공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똑같겠죠. 부호만 반대인데 얘도 수렴하는 애고, 수렴하는 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급수는 그냥 계산되는 급수죠. 별 다를 게 없어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식에서부터 파생해서 막 꼴의 범위를 찾아야 한다. 최대 최소 문제 푼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넘어가서 유형 13번. 자, 이번에는 이제 등비급수는 좀 넘어간 것 같고 SN 줘놓고 AN 찾으라는 것 같아. 근데 SN이 저렇게 2차식 나오면 등차수의 합인데, 그쵸? 우리는 그거 모른다고 치고 일반항을 찾아야지 뭘 풀겠죠? 3n제곱 더하기 n Sn-1은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 더하기 n 마이너스 1. 이거를 빼주면 an이 나오는데 그 일반항 an은 2분의 6n 마이너스 2. 그래서 3n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3n 마이너스 1 3n 플러스 2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는 부분분수 3분의 1 앞으로 나갈 거고, 부분분수 풀었다 치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어차피 분모 커지니까 다 빵 될 거라 6분의 1만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SN 나머지 일반항 찾으면 되지 뭐, 그지? 어려운 거 없다고. 자, 여기서부터는 도형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좌표를 찾으면 돼요. 점 PN이 한없이 다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데 그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잠깐만. 뭐야? 뭐지? 잠깐만요. 자, 한없이 가까워진 점의 좌표. x좌표가 어떻게 변했나 먼저 보면은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1만큼 늘었죠. 더하기 1. 그 다음에 안 변한 다음에 좀 줄었어. 그치? 좀 줄었는데 진짜 이 글씨 쓰는 거 정말 개판이다, 펜초. 잠깐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시 바꿔왔어요. x좌표가 처음에는 1만큼 늘었다가 안 바뀌었다가 이때 길이가 4분의 3이에요. 왜냐면 길이를 4분의 3씩 곱해가고 있어 매번. 그 다음에 4분의 3의 제곱만큼 빠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9라고 할 수 있겠지.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엔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내려오는데 이 사이 x좌표 안 바뀌고 다시 늘어나. 4분의 3의 4제곱만큼 더하기 4분의 3의 4제곱. 자, 그럼 이렇게 가는 수열의 초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16분의 9인 거 보이죠? 그러면은 자, 1 마이너스 R 16분의 9분의 초항 1. 그래서 25분의 16이 답이 나오겠고요. x좌표. y좌표도 똑같이 갈 건데 y좌표 보시면 처음에는 안 변하다가, 그렇지? 4분의 3만큼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안 변하고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내려옵니다. 그럼 얘도 결국에는 4제곱에서 안 변하고 5제곱 할 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생김새가 똑같지. 그래서 n 초항이 4분의 3이고 공비는 똑같아서 1 플러스 16분의 9분의 초항이 4분의 3. 그러면은 여기다 4분의 3 곱한 거니까 25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16, 12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알았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우리 처음에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리 들어갑시다. 이 도형은 일정한 비율을 따지면서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니다, 여기서부터 닮은 비를 하자.
닮은 비를 찾을 거야. 닮은 비.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냥 닮은 비 찾아 풀어볼게요. 첫 번째 도형의 P1, P0, P1이 이게 첫 번째 길이 초항이에요. 초항. 여기 30도고 여기 60도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치? 초항은 1이고 두 번째 도형은 요 P1, P2네. 그러면 요 두 번째 삼각형과 그치? 이 원래 첫 번째 직각삼각형 사이에 닮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린 그 닮음비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밑변이 여기 60도니까 2대 2분의 1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닮음비가 원래 밑변 1이던 닮음비가 2분의 3이 됐으니 2분의 루트 3 됐으니까 1대 2분의 루트 3. 자, 이게 닮음비입니다. 근데 이 길이의 합을 묻고 있잖아. 닮음비라는 거는 그 길이를 성분으로 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비가 곧 닮은비, 공비가 됩니다. 길이비. 그래서 1 마이너스 초항 2분의 루트 3분의 초항 1. 그러면은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근데 길이비는, 그러니까 닮은비를 공비에 이용한다라는 건 말 되는 거야. 얘도 도형이 원래 도형, 그러니까 둘레길을 LLN이라 이게 길이잖아, 그치? 첫 번째 길이는 2파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 첫 번째 원은 요 큰 원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원은 저기 있는 C2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C2는 얘인데, 얘 둘 사이에 닮은비를 찾자면 똑같아. 야, 원은 무조건 닮은 거야, 원은. 그치? 닮은비가, 뭐 2대1이지 뭐. 그치? 이거 지름이잖아. 닮은비가 2대1. 자, 우리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항상 닮은비는 큰 숫자를 1로 고정시키는 거야. 1대 2분의 1. 그럼 이제 얘가 공비에 쓰이는 성분이 되는데 넓이비라 그럴 땐 길이비니까 그냥 이 닮은비 자체를 써서 공비는 2분의 1이라고 해서 1-r분의 초항 2파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4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알았죠? 지금 쉬운 도형이지만 그냥 닮은비 찾는 연습한다고 보는 거야. 알았죠? 16. 자, 이제 드디어 도형 넓이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의 넓이가 루트인 정사각형을 4등분을 했대. 그러면 첫 번째 거 넓이는 2분의 1이겠네. 2의 4분의 1이니까, 그치?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이 속한 도형은 얘죠. 그치? 첫 번째 정사각형이 속한 도형은 이 전체 큰 사각형이었어. 그치? 닮은비 풀이의 장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도형끼리 비교를 안 해도 돼. 제일 이쁜 닮은비 비교는 이 사각형과 그 다음 사각형 사이의 비교란 말이야. 근데 계산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을 가지고 비교를 해도 돼요. 자, 닮은비. 닮은비는 2대1이야. 사각형이 반토막이 나잖아, 큰 게, 그치? 그러면은 큰 거를 1이라고 하면 작은 건 2분의 1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 넓이비를 넘어가면은 1대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비가 4분의 1이 되는 게 공비 역할을 해주고요. 초항은 2분의 1 확인됐으니까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돼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에 활용이 돼요. 그냥 뭐 잘 읽어보면 돼요.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대요. n번째 지급한 장학금을 AN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치? 첫 해에 기금을 운영해서 5% 이익을 내고, 그럼 10억 원에 1.05가 곱해지겠죠? 퍼센트 문제 못하는 친구들은 말을 해요. 그 알려줄게요. 영상 몇 개. 그 다음에 이 합한 금액이 25%를 장학금으로, 그치? 그러면 첫 해에는 요거의 4분의 1 장학금. 얘가 초항이에요, 초항.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번 돈의 4분의 3만큼을 다시 또 운용을 한단 말이야. 그럼 또 5% 이자를 낼 거래. 5% 이익을 낼 거야. 그 다음에 이 돈의 4분의 1만큼을 또 두 번째 해 주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식이 뭐가 바뀌냐면은 이 식 정리하면은 10 곱하기 1.05의 제곱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이게 무조건 등비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넘어간 게 등비급수가 되는 공비가 되는 거야. 공비. 그래서 공비는 1.05 하나 곱했죠. 그 다음에 4분의 3 하나 곱했단 말이야. 얘가 공비야. 그러면은 1-r분의 4분의 3.15 분의 초항 4분의 10.5. 오케이? 그러면은 4 지워버리면은 4 0.785 분의 10.5 85분의 105 5로 나누면은 21 17. 이거 답이에요. 이거 억원. 이 장학금들 합이니까 여기 공이 하나 더 붙네. 그치? 소수점은 여기 한 자리잖아. 여기 두 자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돈을 많이 내네. 그쵸? 자, 마지막. 자, 이거 순환수술 알 수 있죠? 0.26땡 이거 분수를 바꾸는 거. 100x는 26.6땡, 10x는 2.6땡에서 둘이 빼면은 90x는 24. 그럼 x는 90분의 24 이렇게 쓰죠. 그치? 이거 왜 순환수술을 난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0.03땡인 이거는 100x는 3.3땡, 10x는 0.3땡, 둘이 뺀 90x는 3, x는 90분의 3. 자, 얘가 네 번째 항이래. A4란 말이야. 얘가 A1인데 공비 얼마 곱해요? R 세제곱 곱했는데 숫자는 8분의 1이 곱해졌지. 자, 공비가 2분의 1인 게 확인이 됐으면은 1-R분의 초항 쓸 건데 초항이 90분의 24니까 계산하면은 2분의 1 또 남아서 45분의 24. 아니 90분의 이거 곱해주면 48. 자, 90분의 48을 순환수술 어떻게 발견되느냐? 이것도 계산해 봐야 돼. 48을 그냥 90으로 나누면 됩니다. 0.4936 아니 59 45 450 그 다음에 30 나오죠? 0.3 19 27 그래서 0.53땡 답이 4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계산 잘 해주시면 되고 별거 아닌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센에서는 크게 연습할 만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강조할 만한 게 없고 문제 잘 풀어오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